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해마다 10,000명 가까운 20대 연령층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취업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유버스 감차가 더 시급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지켜낸 정읍 선배들을 기리는 문화재 지킴이 날이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벽부터 곳에 따라 안개가 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발 경제위기 이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도내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4년 만에 7.6%나 하락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외지 이탈을 막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최근 10년간의 전라북도 고용 실태 추이.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던 고용률이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한국GM 폐쇄 등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한 대량 실업과 휴업 쓰나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이 2014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4년 만에 7.6%나 급락해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취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해마다 10,000명에 가까운 20대 인구가 도외로 빠져나가고 노년층만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지역의 미래 성장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타지로 떠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북도는 꾸준한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층 정착을 위해 지원금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북형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올 7월부터 실시를 해서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500명을 선발해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는 계획. 또한 각종 취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은 10대 과제 15조 3천억 원에 이르지만 3년 차인 현재 예산 반영률은 8% 남짓이라며 저조한 이행률을 따졌습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임기 안에 약속한 전북 관련 대통령 공약은 30%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파업에 나섰던 도내 택배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의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 택배지부는 해고 노동자 4명을 복직시키고 배송 수수료를 낮추는 등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리점이 노동자들에게 최고 월 250만 원의 과도한 배송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지난 14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린 54살 강모 씨가 확진 판정 이틀째인 지난 22일 낮 12시 반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강 씨는 밭농사를 하다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농업과 임업 종사자들이 긴 소매를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 감염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라북도가 1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전주에 수소버스 16대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 800여 대가 여전히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고 압축 천연가스, CNG 버스로 교체도 못한 상황이어서 정책의 엇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농어촌을 달리는 버스 102구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매연 저감을 위해 전주와 익산, 군산은 이미 CNG 버스로 교체됐지만 농어촌 시구는 아직도 경유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냄새만 조금 코에서 좀 저기 하니까 어떤 때는 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지.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CNG 버스로의 교체가 추진됐지만 전라북도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1,400여 대 가운데 CNG 버스는 600여 대, 경유버스가 200여 대 많은 800여 대나 됩니다. 경유버스가 출력과 연비가 좋다는 인식에다 정부 지원은 없고 시군마다 교체 보조금이 들쭉날쭉한 게 이유입니다. 전주시 등 2개 시에서는 2천만 원씩을 지원해서 CNG로 운행하고 있으나 군 단위 농어촌 버스에서는 재정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가 100억 원을 들여 대당 8억 원이나 되는 수소버스 16대를 전주에 보급하기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수소버스가 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군 돌아다니는 지역 그 버스를 갖다가 TGL에서 차라리 CNG로 바꿔주는 것이 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 그게 득이지.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수소버스 보급 계획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 접근보다는 관행적 예산 배정이 아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1호기 가동 중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제 구역에는 포함되지만 소재지가 아니라 방제 예산 지원에서는 제외된 고창과 부안 등 도내 자치단체 대책으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제를 개선해 적용한 결과 참여 비율이 22.5%로 종전 5%와 비교해 대폭 향상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참여 비율을 넘기면 2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나 이번에는 가점 대신 참여 비율을 기본 점수 산정에 반영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600년 넘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에 남은 실록을 정읍선비들과 민초들이 지킨 덕분인데요. 이들의 뜻을 기린 문화재 지킴이의 날이 제정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짐꾼들이 무거운 나무 괴짝을 등에 지고 힘겨운 행군을 이어갑니다. 임진왜란 당시를 재현한 연극인데 전주 사고에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조선 전기 200년 역사를 지켜 후세에 전한 민초들의 뜻을 기린 기념식이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묘양산까지 이전하고 강화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완을 했다는 역사적인 현장이 이 내장산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경랑 속에 사제까지 털어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사람은 정읍선비 안희와 손홍록. 외란으로 전주 사고만 온전히 남자 국가서적을 챙겨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겼습니다. 태조 어진과 조선 왕조실록 등 1368권이 담긴 64개 괴짝을 370여일 동안 불침번을 서가며 지켰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는 나라가 생길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나는 무릅쓰고 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신 우리 할아버지가 새삼도 문화재청은 임진년 6월 22일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겼다는 정읍 선비들의 당직 근무 기록인 임계 기사에 따라 이날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산 그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또 후손들한테 후대에 이렇게 우리가 인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 이를 부활시킨 공로로 관직을 제의받고도 거절했던 정읍 선비들의 참된 마음은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지자체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표도서관 건립에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 등 4개 시군이 뛰어든 가운데 신청 지자체의 제안 설명과 후보지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표 도서관은 균형발전특별회계 150억 원과 도비 330억 원 등 480억 원이 투입돼 2023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향토사 보존과 활용을 위해 금성문 조사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역사문화학회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훼손 위기에 놓인 금속문에 대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진행합니다. 금성문은 주로 사적비와 탑비, 묘비와 현판 등이 새겨진 글씨로 도는 조사를 통해 금성문의 문화재 지정이나 문화 콘텐츠, 관광 자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전비동과 완주군 봉동, 삼례에 있는 하리교가 내일 4차로로 재개통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전주시 완주군 협력사업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완주군 삼례 하리교의 재가설 공사가 완료돼 내일 정식 개통합니다. 완주군 삼례읍 하리와 전주시 전미동을 연결하는 하리교는 지난 1988년 8m 폭으로 건설돼 위험하고 교통체증을 겪어왔습니다. 3년여 공사를 끝으로 개통하는 하리교는 총 연장 404m에 폭 22m, 4차로로 넓어져 전주 북부권과 완주 삼례 봉동 지역 간 소통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 IC 진입 차량과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병목 현상이 극심해 이번 하리교 개통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쉼터와 검진실과 함께 전문 인력을 갖췄으며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프로그램,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남원시가 씨감자를 자체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고냉지 11헥타르에서 올해 160톤을 생산한 뒤 농가에서 가을과 겨울에 파종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입니다. 남원 씨감자는 강원도 씨감자보다 2달가량 빠른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수확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높고 저장성도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저희 씨감자는 생육도 좋지만 감자가 포실포실하고 단단하고 맛도 다른 데보다 맛있는 게 장점입니다. 장수군이 군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사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군민들이 메모장에 적어서 질문하고 군수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군민 제안 부스도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오는 25일 개장 예정인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8월까지 2달 동안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취급하는 24개의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가격 동향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가 번영회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요금 징수 행위를 단속합니다. 가뭄과 폭염에 대비한 농업용수 저장 탱크 설치가 지원됩니다. 정읍시는 매년 고지대와 산간 지역에서 가뭄으로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되풀이된다며 10톤 규모의 물탱크 100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물탱크는 밭 가장자리에 설치해두고 평소에 농업용수를 저장했다가 가뭄이 발생하면 경작지에 물을 대는 방식입니다. 지난 봄에 전북을 찾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16일간 운영된 봄 여행 주간 도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만 명 증가한 36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34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았으며 지난해 10,000명 선이던 진안군 꽃잔디 축제에도 8만 명이 찾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순경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부안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인데요. 지난 20일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도내 조직 정비가 본격 추진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 도당 위원장 후보 2명, 부위원장 3명, 지역위원장에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29일 합동 유세를 거쳐 다음 달 12일 현장 투표에 이어 13일 개표로 내년 총선을 담당할 도내 당직자 선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동학농민군 유족이 소장한 기록물과 증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한 특별전이 오늘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전시됩니다. 내일부터 7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이 상영됩니다. 무성영화 상영과 함께 현장에서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찰리 채플린 시네마 콘서트가 모레 완주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소리꾼 오정혜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내일 정읍 연재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윤슬 이명희 캘리그래피전이 전주 시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도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 행사가 오는 2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6남매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힐링 콘서트가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소 20주년 기념 포럼을 갖습니다.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정신건강 창작 기사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빙 콘텐츠 DIT 센터에서는 전통 창작 연극 활동을 하며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킬 초등학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벽부터 곳에 따라 안개가 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낮 기온은 29도, 익산은 19도에서 28도, 동북권은 무주가 16도에서 29도, 진안이 15도에서 2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9도에서 26도, 고창이 17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는 무주, 임실, 장수, 남원이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